토덧과 먹덧으로 나뉘는데요. 입덧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입덧과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정말 저는 입덧의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아직도 우욱할 것 같고, 제가 이 컨텐츠를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요, 요즘 제 주변에 임신 풍년이에요. 여러분, 아니 찬바람이 부는데 다들 부부간에 이렇게 올여름이 뜨겁긴 했나봐요. 다들 임신 풍년이어가지고 막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친구들도, 아는 동생도, 언니도 입덧 나한테 물어봐. 나 입덧 전문이야. 제가 입덧을 진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엄지맘은 임산부의 그 10%에 해당된 입덧을 마지막 달까지도 계속 경험했었던, 6개월이 지나서도 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이 됐나 봐요. 저를 옆에서 지켜봤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진짜 너처럼 길게 하면 어떡하지? 입덧 언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많이 묻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아기집을 보게 되면은 임신 6주, 그쵸?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덧은 빠르면은 6주부터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엄지맘은 테스트기를 보기도 전부터 임신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입맛이 없다기보다는 소화가 되질 않았어요. 소화는 안 되는데 너무 졸려,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함이 그냥 너무 과로해서 피곤한 그 이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곤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고 임신인 걸 확인하고 너무 맛있게 곱창을 먹었어요. 곱창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2인분을 다 먹고 다음날부터 그 만찬을 끝으로 이제 입덧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입덧은 보통 빠르면은 6주부터도 속이 울렁거리면서 이제 증상이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덧을 하는 이유는 우리 태반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입덧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입덧은 토덧과 먹덧으로 나뉘는데요. 토덧은 말 그대로 뭐가 들어가면 토하는 입덧. 먹덧은 배가 비면은 울렁거리는. 대부분이 먹덧과 토덧으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고 그냥 조금 소화가 안 돼, 혹은 좀 입맛이 없어, 혹은 전혀 몰랐어 하고 넘어가는 유형들도 있지만, 입덧을 한다라고 하면은 먹덧 혹은 토덧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6주부터 6개월까지는 토덧을 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뭘 먹어도 토하고 계속 토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먹덧의 구간이 온 거예요. 안 먹으면은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계속 먹어야 되고, 소화가 되면 비면은 또 울렁거리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괴로워요. 사실 토덧을 하면서부터는 먹덧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먹덧도 괴롭습니다. 왜요? 이게 먹으면서 우리 계속 살이 불어나요. 불어나면서 엄마들 무슨 생각해요? 와, 나 이거 언제 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에게 영양분이 가는 정상적인 양까진 좋지만, 이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5끼, 6끼 먹게 되고 양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덧도 먹덧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은 임신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4주, 5주, 6주 그때쯤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나서부터 입덧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임산부들이 한 70% 정도는 입덧을 짧든 길든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덧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찍을 때, 정말 최고치는 10주부터 13주 사이까지 계속 클라이막스를 달려갈 거예요. 이때 저는 입덧 약을 처방받았어요. 입덧 약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말 못 먹고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주 조그맣게 생긴 하얀색 알 안에 엄마가 배를 내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입덧 약을 처방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입덧 약을 먹는 동안은 조금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고요. 입덧 약을 끊고 나니까 입덧 약 효과를 봤구나를 깨닫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약을 먹고서도 왜 입덧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입덧 약을 딱 끊고 나니까
아, 이게 좀 입덧이 이만큼 할 걸 이만큼 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나서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임신 16주가 되면은 입덧이 사라지거나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임신 중기에 좀 자유롭게 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엄마들도 활동을 하기 편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역시 불운의 10%는 이 시기가 지나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입덧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덧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우선 첫 번째는 개인이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맞는 조금 먹히는 그런 소울푸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딸기와 이온 음료. 그래서 시원한 딸기와 이온 음료를 또 시원하게 슬러시로 얼려놓고 그거라도 먹으면서 탈수가 되지 않게끔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엄지공주가 진짜 딸기 귀신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딸기를 먹으면서 그나마 그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뭔가 계속 먹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편식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먹더라도 어쨌든 아예 못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뜨거운 류보다는 차가운 음식류들이 입덧에 조금 더 잘 먹히는 음식군일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뭐 물냉면이라든지 시원한 음료라든지 이런 게 자꾸 더 잘 먹힌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요것도 여러분이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더 음식을 시원하게 뜨거운 것보다는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한밤중에 음식이 땡긴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음식을 밤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을 비추합니다. 왜냐면 입덧도 입덧이지만 밤에 그렇게 뭐 기름지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갑자기 땡긴다고 많이 먹어놓으면은 다음날 또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입덧이 있는데 소화불량까지 더해져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덧을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 시간에 좀 음식을 조금이라도 당기는 것을 섭취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 먹을 게 없거나 너무 먹기 힘들고 내가 직접 차려 먹어야 되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비빔밥이나 김밥류들 정말 나물부터 밥까지 골고루 들어갔지만 간단하게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품군들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끼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먹고 또 이따가 조금 먹고 전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좀 늘리긴 하겠지만 그거를 자주자주 조금씩 먹어서 위장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먹덧의 경우라면은 칼로리 조절이나 당 조절 잘 신경 쓰셔서 임산부 임당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체크해 두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입덧약을 처방받을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처럼 불운의 아이콘은 입덧약을 먹어도 토덧이나 먹덧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임신을 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나는 입덧 없는 건가? 입덧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 입덧은 언제 끝나요? 입덧은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덧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막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런 우리 엄지 마마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기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응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